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음식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또 이 안에서 남모르게 신고가 영역을 달리는 종목도 있고요. 기대감이 남모르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음식료주, 이 캐대언 열풍과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하반기 배당 기대감에 꾸준히 사실은 남모르게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가 흐름도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좀 편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섹터의 업황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은 좀 밋밋했었어요. 원래 이제 음식료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난 성장을 보이거나 또 뭐 경기의 방어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조금 밋밋해 보였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시장이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톡톡히 수행하는 요런 지금 형태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상반기부터 혹은 이제 뭐 작년부터 이 내수 부진이 좀 지속적으로 장기화되는 모습을 조금 보였었고 이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은 좀 해외에 집중하는 전략에 좀 많이들 좀 이렇게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여기에 이제 시장의 관심도 해외에 집중하는 전략 이 부분으로 조금 많이 좀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별로 지금 이제 뭐 상반기 실적까지가 나왔지만 이 상반기 실적도 사실 이 해외 사업에 따라서 조금 성패를 갈랐다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조금 선도했었던 기업이 또 삼양식품 아니겠습니까? 좀 삼양식품 위주로 좀 주가가 좀 양호했고 저조차도 이제 좀 최선호주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식료 탑픽은 삼양식품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매워가지고 근데 제목에 매운맛의 바이브를 꿈꾸며라고 리포트를 다셨거든요. 네. 이 매운맛 사실 저는 작년에 이게 열풍이 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이 매운맛을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은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걸 보면 어떤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라는 힌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먹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마이너한 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글로벌리 정말 주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매운맛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한국도 그랬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삼양 같은 경우는 이런 틈새 시장을 굉장히 조금 성공적으로 공략을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마이너틱한 혹은 이제 매니아틱한 이제 이런 수요를 조금 창출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을 좀 꿈꾸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앞서 말씀하신 그 캐대언 열풍과 함께 이 K컬처와 연관돼서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소비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캐대헌에 나오는 라면이 농심인가요? 삼양식품인가요? 이제 농심 라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요번에 나온 이제 콜라보를 해서 뭐 신제품을 낸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이제 관심은 이제 불닭 쪽으로 조금 더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현재 어떤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까지 체크해 주세요. 네, 사실 뭐 상반기에 굉장히 잘했고요. 근데 이제 뭐 삼양식품을 좀 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삼양식품이 이제 올해 초부터는 이제 밀양 1공장, 그러니까 수출을 좀 주로 하고 있는 이 밀양 1공장의 생산 설비가 좀 목에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뭐 해외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만큼 그리고 이 지역별로 어떻게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국가에 조금 더 전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만 사실 조금 근근히 대응을 해왔지 정말 설비가 부족해서 좀 놓치는 이런 이 부분도 조금 많았었거든요. 다만 하반기 때부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6월 중순에 이제 이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됐고 7월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됨으로써 이제는 조금 더 매출 기여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 2공장의 오픈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생산 설비 대비 약 40% 정도의 그 설비 증가 효과를 조금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까지는 진짜 없어서 못 팔았다면 예. 이제부터는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좀 늘어났었던 이 글로벌 수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하반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삼양식품이 지금 오늘도 벌써 150만 원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까 고민은 돼요. 맞아요. 그 목표 주가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제가 뭐 3달 전 혹은 네. 뭐 이제 올해 초 혹은 이제 뭐 올해 4, 5월만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제 100만 원을 갈 수 있을 것이냐, 황제조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사실은 이렇게 좀 의구심이 많거나 기대를 하셨던 게 불과 사실 3개월 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이 넘는 사이에 이미 주가는 이제 그 이상을 넘어서 150만 원을 지금 좀 육박을 한 상황이고, 사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실적 추정치에 과거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업체들이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의 평균을 좀 적용을 해서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165만 원으로 조금 설정을 해놓고는 있고, 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더 이제 좀 높여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장에 따른 어떤 그 설비의 증가,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이제 실적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좀 업사이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높여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165만 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잡고 계십니다. 탑픽 삼양식품 먼저 체크해 봤고요. 사실 라면은 원조는 아니지만, 예, 라면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탑픽이라고 그동안 많이 농심이죠. 꼽혔던 게 농심이잖아요. 네, 지금 농심의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심이 사실 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팬데믹 기간, 그리고 이제 23년까지는 굉장히 좀 고성장을 구가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드셔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신라면 툼바의 어떤 그 확장을 지속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좀 이 신라면 투움바를 좀 확장하려고 좀 많이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만 이 미국에서는 이 메인스트림 채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메인스트림 채널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에 대한 입점이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반기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런 입점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반기에는 이런 확장 속도가 조금 부진했었다, 이렇게 좀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메인스트림 채널 위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이외의 이제 다른 지역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는 뭐 이제 그 기대 예상대로 좀 이제 입점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요 미국 채널에서 과연 메인스트림에서 좀 확장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느냐, 요 부분에 저희가 좀 관건을 가지고 좀 기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 데이터를 따져보면서 예, 농심은 대응 전략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레포트는 오리온입니다. 사실 K푸드의 대장은 전통적으로 오리온이었죠. 최근에 성장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리온이 뭐 매출 비중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이 이제 60%가 넘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 60%가 좀 넘는 기업이라서 사실은 오리온이 어떻게 보면 이제 K푸드의 뭐 대장주였고 전통적인 이제 관련주였는데 사실 좀 실적이 부진하죠. 그래서 뭐 작년에도 사실 뭐 진출한 국가에서의 소비 침체 영향,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이 회사는 월 실적을 발표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7월 실적까지 공시가 됐는데 사실 7월 실적까지는 조금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한
이제 뭐 한국, 베트남, 중국에서 사실 굉장히 조금 부진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그리고 이 원가 부담이 조금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좀 국내외에서 좀 수익성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회사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판매량이다. 그래서 판매량만 많이 늘어나면 굳이 뭐 가격 인상을 통한 어떤 수요의 감소를 우려할 필요도 없고, 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부담도 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지역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채널, 혹은 이 가성비 제품군, 좀 이런 측면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하반기 관전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 투자 전략 측면에서 라면 외에 하반기에 볼만한 음식료가 무엇이 있을까, 힌트까지 주신다면요? 네, 뭐 이제 워낙 내수는 부진하니까요. 네. 결국은 저희가 좀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수에는 이벤트가 있죠. 이 소비 쿠폰 효과라는 부분들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정말 뭐 소비의 마중물 효과로 좀 작용할 수는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떤 그 실적 눈높이를 단기적으로 올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너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여전히 부진한 내수보다는 저희가 해외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카테고리별로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인데, 저는 이제 뭐 라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넥스 라면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무슨 뭐 핫도그라든지 아니면 뭐 냉동김밥 같은 경우도 좀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K컬처로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냉동 기술이라든지 인프라의 발달,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K 컨텐츠와 좀 연계된 마케팅 방안이라든지 현지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고성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K컬처의 힘으로 계속 수출 판로가 확대되는,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기업들이 늘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음식료 섹터 살펴봤습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